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모두 급락했습니다. 하루 만에 시총이 26조 원가량 증발했는데요. 코스피 시장은 장중한 때는 1,900선이 깨지면서 1,800선까지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상황이 더욱더 심각합니다. 어제 3% 넘게 빠지면서 650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특히나 최근 바이오주의 수익률 추이가 2004년 바이오 랠리와 비슷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어제도 바이오주들 큰 폭으로 빠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두 가지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는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코리아 오토 글라스라는 종목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국내 1위 자동차용 안전유리 제조업체인데요. 점유율이 약 69%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성장 동력은 자동차 유리의 고급화인데요. 유리의 고급화는 수익성이 증가된다라는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좀 기대가 된다라는 그런 관점입니다. 동사의 접합유리 평균 단가가 지난 5년간 연평균 5.2%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기아차 그룹 신차 출시가 가속화되면서 이런 추세가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동사의 또 하나의 메리트는 바로 배당에 있는데요. 작년 주당 배당금이 800원입니다. 배당금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데요. 2016년에는 600원, 2017년에는 700원, 2018년에는 800원, 2016년부터 100원씩 지금 배당이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고, 올해 역시 추가 증가가 좀 기대가 되지만 작년 주당 배당금 기준으로 어제 종가 대비 시가 배당률이 무려 4.8% 높은 배당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주가 조정을 보였지만 최근에 현대기아차, 이사다 자동차 업종의 상대적인 강세, 또 하반기 내년으로 갈수록 이 신차 사이클에 대한 동사의 수혜 기대감, 또 배당 기대감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16,500원이고요. 목표가 25,000원, 손절 라인 15,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리아 오토글라스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아시아투자전략연구소 이청훈 본부장 그리고 스탁미디어그룹 한정민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6위부터 함께 보시면요. 홍기범 연구원의 KPM테크 올라와 있습니다. 7월 30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현재 수익률 0.41% 가져갑니다. 그리고 5위에는 최낙철 팀장의 코오롱 플라스틱 올라와 있는데요. 7월 29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수익률 2% 가깝게 가져가고 있고 4위에는 윤여민 팀장의 이노션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 매수 의견 주셨고요. 수익률 2.27% 가져가고 있습니다. 1위부터 3위까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1위부터 3위까지입니다. 3위에는 김재성 팀장의 샘표 올라와 있습니다. 8월 6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수익률 10% 가깝게 가져가고 있고 2위는 김재성 팀장의 유니온 머트리얼 올라와 있습니다. 10.58%의 수익률 가져갑니다. 그리고 1위에는 최낙철 팀장의 하이트진로 홀딩스 올라와 있습니다. 8월 5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이번 주에 매수 의견을 주셨는데 현재 목표가를 이미 달성을 했습니다. 목표가 12,000원이고요. 어제 종가가 12,350원입니다. 현재 수익률 18% 이상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일단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우리 시장 계속 약세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시장 상황을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코스닥 지수가 2011년 이후 최고의 낙폭을 보였습니다.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낙폭이 커진 것이 아니라 일종 변동성이 커지는 그러한 움직임이 나왔고, 어제 또한 코스닥이 다시 한번 밀리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는 물론이고 정부 모든 부처에서 금융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대안을 내어놓으려고 하고, 궁극적인 질문은 한 가지가 되겠죠. 지금 금융시장에서의, 즉 금융경제에서의 충격이 실물경제로 이전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모든 대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지금 금융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충격이 저는 실물경제로 이전되기에는 아직까지는 매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부족하다라고 보여지는데, 구체적인 경제 지표를 가지고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도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우선은 경제 성장률이죠. 2, 4분기 기준 2.1% 수준의 경제 성장률이 나왔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또한 0.7% 수준의 상승이 나오면서 흔히 말하는 경제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어지게 되는 디플레이션 현상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업률 또한 4%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연 실업률이 3% 수준임을 감안하고, 현재 미 경제가 매우 좋은 상황에서 보이는 실업률이 4%임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고용적인 측면에서의 문제도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통화량을 보게 될 건데, 일반적으로 경제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지출을 늘리기 위해서 통화량을 늘리죠. 대표적인 게 바로 M2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준, 올해 기준 M2가 전년 대비 5.7% 정도 상승을 했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4.8% 정도 수준을 보이고, 중국의 경우에는 8% 넘는 통화량 증가 추이를 보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11년 들어 아베 정권이 주창하는 아베노믹스에 따라서 통화량을 매우 많이 늘렸죠. 그러다 보니 현재는 2.9% 수준의 통화량 증가 추이밖에 보이지 않는데, 통화량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결국에는 상거래가 활성화되고 경제가 어느 정도 잘 돌아가기 때문에 나타나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살펴보았을 때 현재 대한민국의 실물 경제가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물론 경상수지 흑자 폭이 지난 7년간 최대 폭으로 줄어들었다라고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부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걸 반영할 수 있는 게 바로 환율이죠. 환율이 최근 들어서 증시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에서 1,200원이 넘어가긴 하였습니다만 1,100원대 초반을 유지하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보였습니다. 설령 경제가 크게 휘청거려서 환율이 재차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것은 매우 나쁜 게 아니죠.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국가 거시경제 지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환율은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수출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 가격에 대한 가격 경쟁력이 생겨서 기업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는 다시 한번 제자리 걸음을 찾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려스러운 건 지금 많은 질문이 나오고 있는데, 예전 외환 위기죠. IMF와 같은 사태가 다시 한번 나올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걱정스러운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외 채권 그리고 채무 현황을 한번 살펴보면 이 또한 그렇게까지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 채무가 약 700조입니다. GDP 대비 40%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대한민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40% 내외의 국가 채무는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단기 채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단기 외채 또한 현재 1294억 달러 수준으로 전체 대외 채무 중에서 약 28%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외환 보유고는 4천억 달러를 넘습니다. 2005년 대비 약 2배나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IMF 사태 때 나타난 원달러 환율의 급등과 대외 단기 외채에 대한 채무를 불이행하려는 그런 움직임은 결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죠. IMF와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공통점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은행이 되겠죠. 금융기관의 파산입니다. 참고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같은 경우에는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이, 즉 세계적인 투자은행의 파산이 세계 경제를 크게
크게 위축시켰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한보라고 하는 그룹이 무너지게 되면서 사실상 경제가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었지만 그 중심에 있었던 게 제일은행이에요. 당시에 재계 2위였던 제일은행이 채권을 제때 회수하지 못함에 따라서 자금 경색이 일어났고 이러한 가운데 대다수 많은 대기업이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현재 있는 4대 시중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이 현재까지 실적 증가세는 가파르게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크게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물 경제가 조금은 좋지 않다 하더라도 현재 금융기관에서의 파산이 나오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 대기업의 입장에서도 파산이 크게 나오지도 않고 IMF 이후로 유보율을 매우 크게 증가시키면서 혹시나 모를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충격은 철저하게 금융시장의 충격입니다. 그 기저에는 역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있고 이번 주 들어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이 위안화의 평가 절하인데 이것도 이제 한번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거죠.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으로 인해서 현재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죠. 기축통화국으로서 쌍둥이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이러한 무역 불균형을 잡으려고 하고 그러한 가운데 중국의 가장 많은 수출국인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매김에 따라 무역 불균형을 조금이라도 원활하게 만들려고 하는 한 가지 정책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죠. 지금 위안화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평가절하할 수밖에 없는 것. 참고로 중국의 경우에는 대한민국과 달리 외환 시장이 완전히 개방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처럼 변동 환율 제도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범위 내에서 환율이 움직이게 되는 고정 환율 제도를 쓰고 있죠. 만약에 외환 시장을 완벽하게 개방을 하게 되면 지금 중국의 환율은 즉 위안화의 가치는 급격하게 평가 절상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위안화의 가치가 매우 크게 올라감에 따라 중국이 자랑하는 수출이 매우 큰 타격을 입게 될 겁니다. 특히 중국산 재화는 대다수 제품의 질 자체가 조악하고 가격이 쌉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이 생산하는 재화에 대한 소비가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혹시나 그러한 재화가 가격 경쟁력까지 잃게 된다면 중국 경제는 말 그대로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사회 계층 자체가 애당초 빈부격차가 매우 큰 국가라는 점, 그리고 GDP에 차지하고 있는 순수출에 의해 현재 경제가 원활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점, 2014년 이후 중국이 주창하였던 연 8% 이상의 경제 성장률, 즉 바오바 정책이 완전히 폐기됨에 따라 이제 남아있는 것은 수출 하나밖에 없다는 점, 그 모든 것을 고려하였을 때 위안화의 가치는 지금보다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현재 우리가 시장에 놓여있는 다양한 거시경제 지표를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증시가 비록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수급적으로 크게 위축된 건 아닙니다. 특히 내일 옵션 만기죠. 옵션 만기인데 지금 포지션을 보게 되면 옵션 시장의 경우 현재 풋옵션을 베팅하고 있는 것은 철저하게 개인뿐입니다. 콜옵션의 경우에는 기관의 매수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고 현물과 선물 시장에서의 외국인 매도가 소폭 이어지는 상황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현물 그리고 선물 모두 만기가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인 것을 감안하면은 저는 적어도 오늘 반등은 크게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 초반에 비록 약세가 나온다 하더라도 장중 어제처럼 분명히 시장이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오늘의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너무 크게 위축되실 필요는 없고요. 그것보다 적극적인 방향으로 시장에 참여하셔서 지금부터는 좋은 종목을 분할 매수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8월 7일 수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전날의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반등이 됐습니다. 특히
특히나 역외 시장에서 위안화가 안정을 보이면서 상승세를 띄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도 이 원달러 환율 소폭 하락하면서 코스피 시장에는 이 반발 매수세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악재도 있습니다. 오늘 일본 정부가 화이트 리스트와 관련한 구체적인 시행세칙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 내용에 따라서 타격받는 기업이 더 많아질 수 있어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흐름뿐만이 아니라 이런 이슈들 함께 보시면서 빠르게 대응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빨간불입니다. 삼성전자 약 강보합권, SK하이닉스도 강보합권 72,000원대, 43,000원대에서 오늘 시장 출발합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1% 가깝게 상승세 뛰고 있고요. 현대차는 오늘 1% 가깝게 오릅니다. 현대차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이 점유율을 높였다는 호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장에서 크게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오늘 1,000원 오르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네이버의 경우에는 최근에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기관이 7거래 연속 매수세 나타내고 있는데 특히나 최근 급락 나왔던 2거래일 동안 기관들은 오히려 저가 매수를 했습니다. 이제 시총 5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 1% 가깝게 상승세 뛰면서 다시 14만 원대까지 바짝 다가서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현대모비스 강보합권 그리고 LG화학의 7위권까지 빠졌습니다. 0.16%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신한지주와 SK텔레콤은 오늘 하락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10위권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오늘 3% 넘는 강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에 대한 우려와 함께 바이오주들이 같이 좀 꺼지면서 셀트리온도 함께 급락세 나왔는데 오늘 15만 원대 회복하면서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수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 상승 출발합니다. 코스피는 0.6% 상승합니다. 11포인트 올려내면서 1929포인트까지 올랐고요. 오늘 코스닥 강합니다. 2% 이상 급등합니다. 14포인트 올려내면서 565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상승세입니다.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4% 넘는 강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42,000원대까지 올랐고요. CJ ENM의 경우에는 2% 넘는 강세로 오늘 시장 출발합니다. 154,000원대 그리고 헬릭스미스 여전히 오늘도 강세입니다. 이 바이오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헬릭스미스는 이 반대로 임상 3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시장에 나오면서 계속 상승세를 띄었는데 오늘 5%대 급등세 나옵니다. 16만 원대까지 올라왔고요. 펄어비스가 4위권에 자리합니다. 1% 넘게 상승합니다. 16만 4,700원대 그리고 메디톡스 최근 좀 빠졌던 만큼 오릅니다. 5% 이상 상승합니다. 34만 원대까지 올라온 상황인데요. 최근 메디톡스가 시총 9위권까지 빠지기도 했습니다만 저가 매수세 계속 유입되면서 수급이 탄탄합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KMW 6위권 오늘 4%대 급등세로 출발합니다. 5만 1,000원대, 5만 원대 바로 회복이 됐고 SK머트리얼즈도 마찬가지입니다. 1%대 강세 17만 원대에서 오늘 시장 출발합니다. 휴젤 최근에 시총 6위권까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4%대 강세 나타내면서 이제 36만 원대까지 보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3%대 강세로 오늘 시장 출발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총 9위권에 자리하고 있고요. 55,700원대 그리고 파라다이스도 여전히 10위권입니다. 오늘 강세 나타냅니다. 4% 넘게 상승하면서 14,400원입니다. 오늘 코스닥 1위부터 10위권까지 모두 강세입니다. 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채원 본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종목은 원풍물산입니다. 동사는 남성복 중에서 신사복의 제조와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에는 생명공학과 신재생 에너지 사업 등으로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장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기업이고요. 수입 브랜드와 자체 브랜드를 현재 백화점을 중심으로 직영점, 대리점 등에 지속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영업 전략 그리고 물량 운영을 통해 매출 성장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고 추후 젊은 층이 선호하는 신사복의 강화, 캐주얼복을 지속적으로 내어놓으면서 시장 그리고 투자자의 관심을 이어나가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설 매장의 확충에 따른 재고 처리 능력 또한 강화하였기 때문에 기존 재고 처리에 대한 문제, 여기에 대한 문제 또한
크게 누그러진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기타 생명공학 부분에서의 투자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진통제 위주의 신약을 현재 개발 중에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 미 제약 회사와 아시아 지역에서의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 것은 물론 동사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 개발이 FDA 승인이 나올 경우, 그리고 승인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 높은 투자 수익 또한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재생 관련 에너지 부분의 경우에는 태양전지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부서를 의미하는데, 최근 동사가 미국 신재생 에너지 관련 회사에 따른 투자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아니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당 사업 부분에서의 실적 또한 크게 동사의 기업 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는 변수로서 작용을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1분기 실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최근 시장 약세에, 하지만 어제와 오늘 소폭 반등이 나오는 현 시점에서 저가 매수라고 하는 관점으로 다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제시해 드릴 거고요. 목표 가격은 4,350원, 손절 가격은 3,18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동원수산입니다. 동사는 원양, 어업, 그리고 수산물 제조와 가공, 냉동, 냉장업 등 수산물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주요 사업부는 수산사업과 수산물 유통, 그리고 수산물 가공 외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우선 수산사업 같은 경우에는 선박 어획물 매출을 의미합니다. 동사는 참치 어획을 해당 사업 부분의 주요 매출로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단순하게 원양 어업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원양 어업의 경우에는 소비가, 특히 참치에 대한 소비가 가장 많은 일본의 소비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아무래도 그 실적이 나오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래도 일본 소비 경기가 최근 들어서 활성화되는 시점임을 감안하면 수산 사업 부분에서의 실적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산물 유통 부분의 경우에는 국내 상품, 그리고 식품 유통, 해외 시장에서의 판매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수산물 가공 외 사업 부분, 빵가루라든지 냉동, 냉장업 등을 의미하는데, 참고로 동사의 경우에는 수산물 유통 부분이 매출의 약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수산 사업 부분이 40%, 수산물 가공 외 사업이 5%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마의 성격으로 이제 이 종목을 한번 다가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해당 종목, 일본 불매 운동 수혜 종목입니다. 이번 주 시장이 폭락하는 상황에서 수산물 관련된 기업들의 흐름이 매우 좋았죠. 이는 정부가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검토 중인 상황에서 아무래도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 2일 정부 대응 방안을 밝히면서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 그 중에서도 관광과 식품 분야에서의 점진적인 강화를 해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최근 동사의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시장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장중 27%나 상승했던 종목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하나의 테마적인 성격에서 이 종목을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현재 주가는 9,180원입니다. 그래도 현재 가격에서 매수를 하면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목표 가격은 꽤나 높게 13,500원, 손절 가격은 7,92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한정민 팀장님의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첫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리드코프입니다. 이 기업은 이 금융, 석유, 휴게소 사업 영위 기업으로서 일반적으로 이 대부업과 관련된 기업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일단 석유 사업의 경우에는 S-오일과 계약을 맺고 진행 중인 사업이고, 휴게소의 경우에는 이 천안휴게소 운영을 진행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일단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보자면 15년도경 크게 상승을 보여준 이후 조정 흐름을 좀 보이면서 5,000원대 부근까지 내린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요. 이후 우상향 추세로 일부 전환되어지면서 최근 큰 상승을 보여준 종목입니다. 이 동사를 주목해야 될 점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크게 상승한 점이 있는데, 이러한 영업이익이 155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약 75%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 매출액 또한
약 13%가량, 그리고 단기 순이익은 약 49%가량 증가하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는 일전에 하락했던 실적이 상승으로 전환이 되어지면서 턴어라운드를 좀 보여준 점으로써 앞으로 동사의 실적 상승이 주가의 상승에 시너지 효과를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주목해야 할 점은 최근 일본 제재로 인해서 각광을 받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현재 동사도 일본과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좀 보여줄 수가 있어 보이는데, 최근 보여준 반도체 등의 산업 부분 제재가 발생된 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좀 치킨 게임으로 이렇게 좀 생각이 되어지는 점이 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제재를 일본이 걸 만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금융이겠죠. 이 몇몇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현재 서민금융시장에 풀린 일본계 자금이 약 17조 원을 넘긴다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이 점유율로 따지면 전체의 한 4분의 1 정도 되어질 텐데, 이러한 일본계 자금이 철수할 경우, 이런 경우에 혼란이 좀 발생이 되어질 수 있고, 이 대부업의 경우에는 철수 시에 더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 자금 철수 시에 대출 회수 등의 압력들이 이런 서민들에게 가중치로 쏠릴 수 있어 보이기 때문인데요. 물론 정부에서도 이러한 관련된 방안을 모색하고자 진행 중에 있고, 일부 안심을 해도 된다는 이슈가 현재 나오고는 있으나, 일본 제재와 관련된 부분들이 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이 국가 자금이 점차 줄어들 수 있는 리스크는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일부 인지를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일단 동사가 왜 이러한 부분에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냐면 바로 국내 자금으로 진행되어지는 대부업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제재의 영향을 받아서 자금 공급을 줄일 경우에는 일본과 관련된 대부업에서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 동사는 국내 자금으로 진행이 되어지는 이런 기업이니만큼 오히려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일부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명확한 자금 회수 등의 흐름들이 보여지지는 않고는 있으나 현재 이슈와 연관된 부분이 보여지고 있고, 일전의 조정 흐름 크게 보여주다가 최근 반등 기점을 크게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이 추가 상승 시에 상단에 자리 잡고 있는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크게 가질 수 있는 부분은 가능성은 존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이 최근 지수의 영향으로 인한 지수의 영향과 그리고 전체적인 대내적인 리스크적인 요소를 감안하였을 때 별 1개씩을 덜어내어서 별 4개를 지정하였습니다. 매수가는 차분하게 현재가로 들어가시면 되시겠고, 목표가는 8,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800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광림입니다. 이 기업은 이 중장비 및 특수장비 제조 판매 영위 기업으로서 이 크레인 사업 부분과 소방차, 청소차, 전기 작업차 등의 이 사업 부분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최근 흐름들을 좀 보자면 작년에 발생된 조정 흐름이 올해 1월경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 이로 인해서 1월, 2월경에 큰 상승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조정 흐름이 발생되어지면서 최근 추가 상승을 위한 모습들이 나와주는 종목입니다. 이 동사의 경우 이 계약 체결이 꾸준하게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 한전과의 64억 원 규모의 저압 보수차 계약 체결, 그리고 사우디 TTT사와 크레인 계약 체결 부분이 크게 최근 보여준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딜러사들과 미팅을 통해서 이 CSI, 소련 연방 일원이었던 독립 국가들의 연합 지역의 특장차 사업을 진출하는 등, 그리고 사우디 체결로 인해서 GCC,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UAE,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 지역으로 특장차 시장의 진출 등 이러한 해외 시장 진출의 확대적인 모습들이 다소 보여지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지난해 영업 손실이 91%가량 적자를 축소하는 이런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격적인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이 있는데, 최근 미국 전량방위 장비 기업과 사업적 제휴를 맺은 점이 있습니다. 6월경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전량 방위 장비 제작사인 하이드로닉스 인터내셔널사와 방위 산업 관련 장비 제조 분야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협정 체결이 있었는데, 이 기업, 그러니까 줄여서 HII는 전 세계의 각국
군대와 항공업체 그리고 정부 기관 등을 대상으로 전략적 방위 산업을 방위 장비를 제공한 업체로서 국방 지원 장비 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 기술 회사로 인정받는 업체이기도 한데 이러한 제휴로 인해서 미국 수출의 계기를 마련한 점과 그리고 제3국으로 공동 진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만큼 이 동사도 이번 협정을 바탕으로 전체 매출의 30%까지 방산 산업을 확대할 계획을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유상증자 12발행을 300억가량의 자금을 조달을 하기도 하였는데 이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 전기 특장차 중심의 성장 동력을 확보를 위한 것으로 전반기에 총 500억 원을 확보를 하면서 운영 자금 및 신규 사업을 위한 진행을 함으로써 기업 성장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또한 동사가 최근 어떤 이슈와 관련된 부분이 있었는데 독립운동가 후손을 지원하는 점이 이슈로 이렇게 보여지면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추가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이 앞서 말씀드렸듯 상승 동력을 바탕으로 앞으로 동사의 성장 가능성이 높아져 가는 모습을 보여지는 만큼 별 5개를 지정하고 싶었으나 16년도, 17년도 급상승 이후에 조정 흐름을 좀 다소 보이면서 상단 저항 구간이 좀 위쪽에 자리 잡아주는 점이 있고 그리고 저항 구간 돌파를 위해 추세 전환과 그리고 외국인과 기타 법인의 꾸준한 매수가 들어와주고는 있었으나 최근 차익 매물들로 인한 일부 상승의 제동이 걸릴 만한 리스크적인 요소를 감안하여서 별 1개씩을 덜어내고 단기적, 장기적으로 별 4개를 지정하였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 목표가는 4,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500원입니다. 네, 그리고 방금 전에 들어온 소식인데요. 일본이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시행령을 공포를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기업들의 범위를 알 수 있는 시행세칙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좀 피해를 볼지에 대한 이 리스트가 공개가 되면은 아무래도 시장에 좀 크게 영향을 미칠 예정이고요. 일단 이 개정안은 오는 28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오늘 함께 좀 살펴보시면서 시장 대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양지수는 모두 상승세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방금 라이브 매매타임에서 만나보았던 4가지 종목 먼저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위메이드입니다. 일단 오늘 실적의 호조를 보이면서 12%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는 24,7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은 매우 큰 호재라고 할 수가 있겠죠. 2분기 실적이 특히 영업이익이 매우 큰 폭으로 증가세를 보였는데 동사 같은 경우 지난해 영업이익이 우선은 적자였습니다. 적자 폭이 결코 적지 않았던 기업인데 이번 2분기 때 실적이 완전히 돌아섰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지금부터 시장이 조금만 받쳐준다면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변수가 아닐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우리가 생각을 했던 것처럼 실적이 개선되었다고 해서 지금 모든 종목이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실적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낙폭은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판단 아래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계속해서 보유하면서 그리고 신규로 매수하시려고 하는 분은 분할 매수 방법으로 조금씩 이 종목을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깨끗한 나라입니다. 일본의 불매운동 수혜 기대감에 강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재 16% 이상 급등하면서 흘러갑니다. 한점희 팀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이 깨끗한 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미용 티슈나 뭐 이제 화장지 그리고 기저귀 등의 이제 생활용품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최근 이제 일본 불매운동으로 해가지고 이슈를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이제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슈와 관련된 부분이 좀 보여줄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매수세가 다수 들어와 줄 수는 있어 보이나 일단 이 기업에 대한 리스크적인 요소는 좀
알고 넘어가시는 게 좀 더 좋아 보입니다. 일단 이제 재무적인 흐름들을 봤을 때도 일단 매출액 부분이란지 영업이익, 단기 순이익 등, 그러니까 그런 매출적인 구조상에서 다소 이제 안 좋아지는 그런 그 부분들이 좀 다소 보여지는 게 최근 이전의 흐름들이 좀 보여지고 있었고, 일단 차트상 흐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갭 상승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면서 이게 추가적인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었으나, 사실상 이전에 크게 올렸을 때 이때가 이제 2018년 5월경이었죠. 이때 같은 경우에도 갭 상승을 크게 띄워줬으나 이때 윗골이 크게 남기면서 조정 흐름 크게 나와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이슈가 소실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좀 보여줬을 때 다수의 조정 흐름은 크게 나와줄 수 있다. 이런 리스크가 좀 현재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고, 물론 이제 깨끗한 나라뿐만 아니고 깨끗한 나라 우도 동일합니다. 우 종목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이 시기 때 2018년 5월경에 이게 3연상을 치면서 크게 올려줬으나 어느 정도 조정폭이 크게 발생이 되어지면서 다수의 차익 매물들이 발생된 점이 있었고요. 특히나 우종목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어느 정도 들어갔을 경우에는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주의하시면서 들어가신 게 좀 좋아 보이고, 현재 깨끗한 나라의 경우에도 지금 진입을 시점으로 만약에 보신다고 하신다면 일단 장기적인 시점보다는 단기적인 시점으로 빠르게 좀 진행을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에서 이청원 본부장님의 두 번째 종목으로 추천을 해드렸던 동원수산이 현재 10%대 급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간 이 리뷰를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계속해서 보유하시고요. 지금 오늘 상승이 크게 나오는 종목 중에 4조 오양이라든지 CJ 시푸드 등 업종 자체가 하나의 테마로서 묶여서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조금 더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아까 제시했던 목표 가격인 13,500원까지는 지속적으로 보유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수산주가 계속 급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시아투자전략연구소 이청원 본부장, 그리고 스탁미디어그룹 한정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 최낙철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이 이번 주에 추천을 해주신 이 하이드진로 홀딩스가 승률 18% 넘었습니다. 목표가 12,000원 주셨는데 현재 12,900원까지 고가를 높였습니다. 매도를 해봐도 될까요? 아니요, 우선은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이드진로 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지금 몇 개 없는 지금 상승하는 테마의 종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일본과의 지금 계속 그런 분쟁 때문에 이제 애국 테마주로 불리면서 지금 상승하는 종목들이 대부분 이런 애국 테마주라든지 아니면은 일본 무역 제재 받아서 국산화 받는 이런 수혜 종목들이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트진로 홀딩스도 애국 테마주로 불리면서 지금 계속 시장에서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계속 급등락은 조금 심하겠지만 계속 상승 추세 흐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제시했던 목표가 12,000원보다 좀 더 목표가를 상향을 해서 14,150원, 기존에 찍었던 고점 부분이었던 14,150원으로 목표가를 상향하고요. 손절가는 지금 기존에 21선까지는 괜찮을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네, 율촌화학 종목 보고 있습니다. 동사는 1973년 5월에 설립하여 식품 및 생활용품, 포장재로부터 산업 소재 이르기까지 다양한 포장재를 생산하는 농심 계열사의 종합 포장회사입니다. 친환경 기업 이념을 실천하고자 최첨단 용접해수 설비를 도입 가동하고 있으며 잉크 자동 조제 장치를 활용함으로써 선명하고 차별화된 인쇄 품질의 포장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경기도 안산의 연포 공장 내에 소재 생산 공장을 추가 증설하여 사업 구조를 견고히 하고 있습니다. 추천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 측면인데요. 첫 번째 이유는 상승 추세에서 조정 구간에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두 시장 모두 다 패닉 상태입니다. 주식시장의 폭락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의 시장에서는 가치주, 성장주, 실적주 등 기업 가치가 시장에서 반영되기 힘듭니다. 지금의 시장에서는 단기적 이슈가 있고 테마주, 그리고 주가 상승이 테마주가 아니면 주가 상승이 나오기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결국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과 현재 주목받고 있는 테마가 있는 종목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일본 무역 제재 2차 전지, 배터리용, 파우치 필름 국산화 수혜 종목입니다.
2차전지 알루미늄 파우치 필름은 일본의 DMP와 슈엔데코 이 두 개사가 약 85%에서 90%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용 알루미늄 파우치 필름은 기술 장벽이 높은 이유는 설비, 재료, 공정, 품질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융합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국내 업체로는 KPM 테크사의 관계사인 BTL 첨단 소재, 물촌화학이 국산화를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본 제품과의 스펙 차이로 국산화가 늦어지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생산 기술 난이도 자체는 국산화 가능한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LG화학과 삼성 SDI 등의 대기업들과의 배터리용 파우치 필름 국산화를 위한 협의의 소식에 들어갔다는 소식에는 장중에는 28% 이상 상승을 보였고 29일에는 19,700원을 찍고 조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OLED 필름은 일본의 DMP, 후지필름 등이 필름, 섬유, 화학 전문 업체들이 점유율을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녹스 첨단 소재, 율춘화학이 국산화가 가능한 회사로 뽑히고 있습니다. 현재 21선 부근까지 조정이 왔기 때문에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국산화 대체 종목으로 기대감에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17,400원, 손절가는 13,200원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 최낙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2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강보합권 1918선에서 흘러갑니다. 분봉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좀 변동성이 큽니다. 9시 2분경에는 1929선까지 상승하면서 갭상승 출발했습니다만 현재 저점 찍었습니다. 15포인트까지 빠졌습니다. 수급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하락세는 기관이 이끕니다. 기관들 700억 원 가까이 매도하고 있고 외국인들도 300억 원 가까이 매도합니다. 다만 오늘 개인이 좀 매수에 나서주는 모양새인데요. 900억 원 넘게 매수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좀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네이버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세 띕니다. 특히나 최근 좀 하락세 이어왔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상승세 띄는데요. 삼성전자 43,650원에 거래되고 있고 SK하이닉스 빠졌던 만큼 오릅니다. 1%대 강세 72,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초반과 비교해서는 이 상승폭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고요. 현대차의 경우에는 이 하락장 속에서도 기관들이 8거래 연속 매수세 나타냈습니다. 오늘 1% 가깝게 상승하면서 127,0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수급 좋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1% 넘게 빠집니다. 137,0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총 5위권 지켜냅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일단 혼조세 좀 나타내는데요. 최근 상승세 이어왔던 신한지주, SK텔레콤은 오늘장에서는 빠지고요. 현대모비스 6위권,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LG화학의 경우에는 오늘 장중한 때는 31만 4천원대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를 강도를 올리더라도 국내 석유화학 섹터 쪽은 큰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나오면서 화학주들 잘 갑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오늘 2% 넘게 상승합니다. 어제 이 장 이후에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자사주를 매입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오늘 15만 원대까지 바짝 다가선 상황입니다. 오늘 장중한 때는 15만 3천 원대까지 고가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을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지수는 2%대 강세로 흘러갑니다. 564포인트에서 흘러갑니다. 분봉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의 경우에는요. 9시 11분경에는 566포인트까지 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5분경에 5포인트 정도 빠지면서 낙폭을 키웠지만 현재는 이 회복 중입니다. 수급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들 300억 원 가까이 사고 있고 기관도 매수 나섭니다. 65억 원가량 매수하고 있고요. 다만 개인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매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매도폭 큰데요. 360억 원가량 매도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코스닥 시장 1위부터 5위까지 현재 혼조수 나타냅니다. 일단 바이오주들 오늘 잘 갑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3% 가깝게 급등하고 있고요. 헬릭스미스는 약보합권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메딕톡스도 3%대 급등 나옵니다. 33만 8,600원대까지 올랐는데요. 장중한 때는 34만 원대까지 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주가 반등하고 있지만은 이 제품의 카피 의혹은 여전히 해명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함께 좀 명심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6위부터 10위까지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는 모두 상승세입니다. 특히나 KMW 5G에 대한 기대감 받으면서 오늘도 강세 나타내고 있고 휴젤도 2% 넘는 강세, 파라다이스도 2% 넘는 강세로 흘러갑니다. 원달러 환율 만나보겠습니다. 네, 전날 대비해서 2원 가까이 내리면서 1213원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시도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스타 PB센터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오늘은 최근에 그 투매가 나왔던 종목 중에서 저가 매수 해보자라는 그런 차원의 코스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원 하면은 이제 화장품주의 일단 이 종목은 뭐 일반 생산품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ODM, OEM 이렇게 하는 회사입니다. 지금 현재 그 CGMP급의 그 생산 능력을 통해서 한 연간 8,700만 개의 어떤 화장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색조나 이런 쪽에 또 뭐 발주량 늘어나면서 오산 제2공장도 착공 중에 있고 뭐 중국의 후저우에도 착공 중에 있습니다. 이 회사의 이제 특색적인 것은 이제 과거에 처음부터 이제 화장품 회사 했던 건 아니고 M&A를 통해서 화장품 회사로 이제 탈바꿈한 이런 형태인데 지금 현재는 그 대주주가 유한양행 이 한 12.2%로 해서 지난 10월인가요? 2018년 그 유상증자를 통해서 대주주의 지위를 그 확보한 그런 회사입니다. 확보한 이유는 그 유한양행에서 지금 현재 유한양행이 갖고 있는 그런 생산에서 지금 현재 그 한국 콜마나 이런 것처럼 어떤 그 지금 현재 화장품의 어떤 생산량이 그리고 생활용품에 대한 생산량이 없기 때문에 코스원을 통해서 그쪽 사업을 진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중국의 영향으로 인해서 가장 크게 빠진 게 이제 화장품주가 아닌가 이렇게 하는데 최근 이제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어떤 그 중국에 대한 우려 그리고 소비 심리의 중국의 변화. 중국도 이제 과거에 이제 한 3년 전, 4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 화장품의 그 인기는 지금 이제 선별되는 그런 양상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급화, 대중화. 이제 대중화에서 중국 화장품 업체들이 이제 많이 차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정 정도 어중쩡한 그런 브랜드 있는 회사들이 도태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으면서 중국 시장이 많이 어려워지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거기에서 새롭게 이겨내려면은 새로운 브랜드라든가 중국 소비자에 맞게끔 새롭게 침투하는 전략 이런 것이 필요하겠고 중국을 벗어나서 동남아라든가 유럽 뭐 아메리카 쪽으로 진출하는 것 또한 새로운 전략으로 지금 현재 그 화두를 막고 있습니다. 이런 뜻인데 화장품 업계가 지금 올해 이제 바이오도 이제 많이 빠졌지만 어떤 새로운 그 변화를 모색하지 않으면은 살아남기 어려운 그런 한 해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주가가 출렁했을 때 막 투매가 나오는 이런 양상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투매는 결과적으로 반등을 하고 다시 하락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반등을 한다라는 그런 기본 개념을 갖고 지금같이 이렇게 투매가 나왔던 시점에서는 일단 낙폭과대였던 이런 종목 중에서도 괜찮은 거 이런 식으로 좀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코스원은 뭐 일반 완제품을 파는 것뿐만 아니라 ODM, OEM과 관련된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도 당장 실적은 어렵지만 그래도 안정적이다. 그래서 대주주가 유한양행이다. 이렇게 이런 그 판단을 갖고 한번 저점에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가격 전략은 현재가 매수를 드리겠고요. 일단은 목표가는 7,000원 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투매 나왔을 때는 굳이 뭐 손절가를 지금 정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매수에 이제 신경 쓰는 그런 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서 코스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스타 PB센터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시장 흐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반장의 쾌도난말 시간인데요. 이정민 멘토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장 분위기 어떻게 보이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주식반장 이완장 이정민입니다. 자, 어제 예고해드렸던 대로 오늘 저점 어저께 멋지게 찍어주고 갭상승이 다시 출발이 되는 양상입니다. 어저께 제가 강조를 드렸죠. 절대 시장에 겁낼 자리가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저께 오후장에 좀 밀리면서 좀 많이들 좀 염려가 또 되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그랬죠. 호재악재를 귀에 닫으셔라. 호재악재가 지금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올 텐데 오로지 수급에 집중하셔라고 말씀드렸고, 어저께 이제 개인들 3천억 넘는 매도수 나왔죠. 제가 아침부터 이 정도면은 오늘 3천억 돌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라고 강조를 드렸고, 결국 3천억이 넘는 매도 규모가 나오면서 시장이 돌아섰습니다. 어저께 다시 한번 환율 조작국 이슈가 나오면서 시장 교란시켰지만은 더 이상 제가 봤을 때는 악재가 선반영이 되어 있는 우리 시장, 환율 조작국 이슈가 들어와도, 또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있더라도, 또 아베의 말들, 트럼프의 말들이 쏟아져 나온다 한들 지금 자리는 전혀 겁낼 자리가 아니라는 말씀 또 당부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역시나 중요하겠죠. 오늘 시장이 지금 9시 36분. 오늘 매도세가 얼마나 연출되는지 보죠. 자, 개인들 400억대 매도가 연출되고 있죠. 자, 오늘 오전 10시입니다. 메모들 하시고 체크하세요. 오전 10시 기준으로 해서 400억 이상의 매도 물량들이 계속해서 나온다. 그러면 시장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악재가 나와도 개인들 투매 물량이 나온다면 무너지지 않는다. 지금 신용잔고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어제 또 신용잔고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은 당분간 지속되는데, 우리가 체크포인트를 하나 메모를 하셔가지고 모니터 옆에 붙여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대응해야 하는 전략은 무엇이냐면, 자, 지금 이 반격이 나왔는데 V자로 올라가는 반격이 나올 것이냐, 옆으로 이렇게 횡보를 할 것이냐, 그죠? 아니면 다시 한번 밀렸다가 갈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처럼 걔네들 매도세가 나온다면 점진적인 우상향 내지는 박스권을 그리면서 눈치를 보는 작전. 이 정도만 나오더라도 시장이 그동안 종목별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이 흔들렸고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반등 파동이 전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좀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 강세 섹터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어저께 수산물 이슈가 있었죠. 바로 CJ 시푸드라는 종목입니다. 자, CJ 시푸드가 어저께 상한가를 들어가고요. 상한가 들어간 이후에 오늘 강세 흐름이 다시 같이 이어지고 있죠. 두 번째로 강세가 이어지는 자리인데 이제 매물석은 지금 부딪히고 있는 자리입니다. 어찌됐든 지금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분위기는 어찌됐든 일본을 벗어나서 탈일본을 외치는 삼성과 함께 우리도 경제보복을 하자라는 취지가 좀 주가에 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수산물 관련해서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진다면 모멘텀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어제 CJ 시푸드와 함께 강세를 보였던 여러 종목이 있지만 한 종목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원수산입니다. 동원수산도 상승세가 연출이 된 이후에 고점권에서 지금 매물이 흔들리고 있죠. 그리고 어저께 상한가, 연속 상한가 보여주고 또 갔었던 종목이 신성통상이라는 종목이죠. 오늘 이제 많이 올라서 이제 주의 딱지가 들어갔습니다. 이 주의 딱지는 오늘 붙기 때문에 추가 상승 나오면 경고로 넘어가죠. 그래서 오늘 하루 정도는 밀릴 겁니다. 제가 팁 하나 드리죠. 신성통상은요, 오늘 주의가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 종가에 매수하시면 1박 2일 단기 트레이딩 코스가 나옵니다. 장중 매수가 아니고요. 충분히 조정 나올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기다리셨다가 오늘 눌림목이 나오면 음봉으로 쭉 밀리면 종가에 매수하시면 다음날
주의 딱지가 풀려요. 그리고 1박 2일로 반등 파동이 전개될 수 있는 거죠. 단기 트레이딩 하실 분들은 요 종가 베팅해서 다음날 수익 내고 나오는 전략으로 봤을 때는 오늘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종가 베팅에 유리하다. 신성통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하이트진로 홀딩스라든가 모나미 같은 종목군들은 또 흔들립니다. 그래서 시장이 어떤 높낮이에 따라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 이 높낮이라는 것은 이격이 벌어졌는가, 이격이 이제 추세가 들어서고 있는가, 올라서고 있는가, 이러한 부분들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어저께 이제 우리 또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셨던 반도체 소재죠. 반도체 소재 쪽이 어저께 외국인들이 IT 섹터들을 오후장에 매도가 나오면서 밀렸었는데 결국에는 이 지지 라인들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지지가 나오고 있죠. 바로 보시는 차트는 후성입니다. 후성과 솔브레인 같은 기업들 여러 기업들이 있지만 여기서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자, 재밌죠. 시장이 어려울 때는 반도체 소재 섹터들이 대장주로 올라서면서 일본 수혜 반사익 기대감이 있었던 종목군들이 움직였는데 시장이 반등이 저점을 찍고 반등을 나오려고 하는 순간에는 또 더 추가 상승이 안 나오고 눌리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삼성에서 탈일본을 선언을 했죠. 향후 4년에서 5년 이내에 혹은 짧게는 1년 이내에 모든 반도체 소재 부품들을 국산화를 하겠다라고 밝혔어요. 그런 이슈들이 나왔는데 주가는 움직이지 못하죠. 생각보다 강하지 못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미 그 기대감으로 6,500원이었던 주가가 13,600원까지 갔다가 눌림목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시장도 선반영이 돼서 빠졌기 때문에 또 다른 악재들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밀리는 구간들이 생긴다라면 절호의 매수 찬스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예시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다 골고루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특별하게 말씀을 안 드려도 아마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신 포트폴리오 종목군들 속폭이라도 다 빨간불이 들어오고 계실 겁니다. 맞죠, 여러분? 네, 그거예요. 바로 그런 식으로 반등 이어나가면 되는 거고요. 시장에 절대 겁먹을 필요 없고요. 언제 이럴 때 주식 사보겠습니까? 제가 말하는 언제라는 것은 서프라임 저점 구간에 왔을 때 다들 그때 주식 사서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큰돈 버셨죠? 그걸 못 해보신 분들은 그런 기회가 오면 나는 꼭 그렇게 할 거야 라고 하셨죠? 지금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보유하고 종목 중에 성장성이 담보되고 있는 기업들은 지금 절호의 찬스라는 거 기억하시고, 너무 많은 종목분들이 양봉으로 올라서고 있기 때문에 이 반장도 정신이 없습니다. 즐거운 비명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제가 흐름들을 잡아드리는 와중에요. 테마 섹터 중에, 자, 요거 한번 보고 가죠. 그래픽 섹터가 또 움직입니다. 그죠? 그래픽 섹터, XINC가 20%대 상승 나오면서, 이건 아침 이반장 캐드나마 시간에서 한번 단기 트레이딩으로 한번 수익도 내드렸던 종목인데, 이번에 다시 한번 재도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추세가 살아있고, 강도가 좀 강하기 때문에 오늘 바로 못 가더라도 꾸준히 그래픽 섹터는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크리스탈 신소재입니다. 중국 관련 섹터 그래픽 기업을 지분 인수하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21선은 못 넘어가고 있어요. 21선은 못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약하죠. 그러나 관심 종목에 넣어두셨다가 20일 이동평균선이 장악이 될 때 그때 보시는 게 맞다. 지금은 매수 타점으로는 조금 낮지 않아요. 그냥 흐름만 잡아드리고 있는 거고, 낙폭 과대주 중에 코나아이라는 종목이 있죠. 정말 괜찮은 기업이고 실적도 잘 나오는 명품 주식인데 그간 시장 때문에 많이 밀렸어요. 많이 밀렸는데 오늘부터 첫 양봉이 돌아서고 있는 과정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인 거고, 이런 흐름들이 전개되는 종목군들을 5일선 장악할 때 매수 타점을 잡아나가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YMT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22이동 평균선을 장악해서 넘어가고 있죠.
추세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게 모르게 시장 대비 실적 좋고 성장성 담보되고 있는 기업들은 분명한 것은 어저께와 지난주 시장 흔들릴 때 그저께 다 매수 저점 기회를 다 주고 갔어요. 근데 기회를 주고 갔지만 여러분들이 시장에 겁을 먹으니까 이것이 기회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저점 매수가 아마 안 되셨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시장에 대한 관점을 바꾸셔야 되고요. 아마 계속해서 여러분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악재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귀 닫으시고요. 오로지 수급. 이도저도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죠. 센TV 아침에 이반장의 시장 판세 분석, 이반장의 캐도남마를 시청하시면서 조언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이 너무 많이 올라가는데 한 종목 오늘 그래도 뭐 제안 드릴 만한 종목을 매수를 해야겠죠. 너무 많은 종목군들이 다 양봉이라 저도 지금 뭘 사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좀 묵직한 종목을 여러분들이 반등 파동을 노릴 수 있는 종목으로 제안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제안을 드려볼 만한 종목 자, 이 종목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묵직한데요. 그래도 실적 대비 성장성이 담보되고 있는 Y솔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번호 알려드려야겠죠. 종목명 Y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코드 번호가 122990 나오네요. 122990. 스마트폰 이슈로 다시 한번 제가 봤을 때는 반등 파동이 한번 전개될 가능성 여러분들 열어두셔야 되고요. 저점을 잡아서 낙차 크게 빠졌다가 반등 파동을 먹고 나오는 전략입니다. 손절가 타이트하게 잡고 대응하시면은 오늘 2, 3일 이내에 결과물이 나올 것 같아요. 분봉 보죠. 분봉 보시면 저점을 14,550원 어제 찍어줬었죠. 지금 매수는 지금이 좋아 보입니다. 지금 현재 가격이 매수가 되면 좋고요. 매수가 됐다라면 손절 라인은 14,500원. 손절 라인 14,500원. 그러니까 매수가 대비해서 한 400원 정도의 손절 대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등이 나온다면 위에 15,500원에서 그렇죠? 15,500원에서 15,800원까지의 짧은 트레이딩을 하시는 전략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굳이 나는 현금이 없다. 굳이 단기 종목을 안 하셔도 되죠.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을 잘 관리하는 것도 지금 시장에 굉장히 필요한 덕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자리에서는 이러한 매매 차분히 싸게 사서 밀리면 짧게 끊어내고 밀리지 않고 그 라인에서 반등이 나오면은 반등 파동을 먹고 수익을 내는 이런 매매를 좀 지향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수급이 500억 돌파하고 있네요. 개인들 500억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다. 오전 10시 기준에서 점점 증가 추세가 보인다면 오늘 오후장도 강세에 보일 것이다.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내일 여러분들 이반장 캐도남마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절대 겁먹지 마시고 파이팅 하셔서 성공 투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